자, 칠판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는 것까지 해결했었고, 오늘은 68번부터 할 차례인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중등부 개념 필요한 것도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지. 자, 삼각형이 있다. 여기서 각을 이등분한다. 각의 이등분선. 지난 시간에 우리 각의 이등분선 했었지? 그렇지? 요 경우는 요 점이 중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지. 그리고 왼변 대 오른변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배웠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둘이 똑같게 넓이가 똑같게.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초록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각의 이등분선은 똑같은 선일까라는 자꾸 의문이에요. 자, 똑같을까 다를까? 넓이를 이등분한다. 어때?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지? 근데 아직은 직감이야. 설명할 수는 없어. 그지? 자, 수학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로 아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는 달라. 얘는 중점이야. 밑변의 중점이어야 넓이가 이등분돼. 왜? 두 삼각형의 높이가 어때? 똑같지. 그럼 당연히 밑변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니까. 설명 끝. 자, 간단하지? 당연히 중점이어야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전혀 다른 개념이야. 자, 넓이가 이등분한다? 무슨 점이다 얘는? 중점이다. 두 점의 평균이다. 중점은 뭐 알지? 자, 일단 세 점을 꼭 기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ABC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안 써 있어. 출제자가 아무 말도 안 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란 말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이거를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읽고 넓이를 어떻게 이등분하지? 걱정 못 푼다는 얘기야. 얘를 K에 관한 한 등씩 해야 됩니다.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로 묶어라 그래서 능형으로 만들어라. X 빼기 2, Y 플러스. 자, 그러면 얘는 0, 얘는 0 하니까 몇이야? 2, 마이너스 5지. 2, 마이너스 5. 누구야? 점 C다. 점 C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평등식. 자,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점 C를 지나는 초록색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누가? 저 직선 kx 플러스 y 빼기 k 플러스 5는 0. 이 직선. 자, 요게 이제 해석이야. 수학적인 해석. 괜찮아? 네. 오늘도 안경은 안 가져왔네. 네. 계속 얘기할 거야, 선생님. 네가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지. 자, 갖고 와. 수업 그 평상시에 학교에서도 잘 들으라고 수업을. 갖고 다니면 본인한테 이익이야. 자, 수업 시간만 쓰면 돼. 그러면 그 다음 뭐 써먹어야 되냐? 내가 아까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지? 중점. 그렇지. 초록색 직선이 중점을 뭐해? 지난다. 지난다. 뭐 해야 돼? 대입. 그렇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출제자가 지난다고 말 안 해줘? 우리가 지난다고 알고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중점 찾기 위해서 두 점의 평균 구하니까 m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두 점의 평균. 자, 얘가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 x에다 0, y에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했더니 k 값이 나왔다. 끝. k 값을 봐줘.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 근데 어떻게 이등분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이론을 써먹은 거야.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중점을 지나야지만 넓이가 이동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 점이 하필이면 세 꼭지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문제야. 그래서 저거를 내 스스로 구해야 된다. 항등식을 통해서. 자, 이런 게 처음 보는 학생한테는 어려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경험. 선생님 학생한테 처음 했을까? 아니, 나도 천재가 아니야. 선생님도 학생한테 저걸 어떻게 생각하지?
하다가 그 문제를 연습하니까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야, 훈련.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71번 보겠습니다.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고, 자, 난이도가 있습니다. 별표를 하나 치시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얘도 아까 K처럼 M이라는 문자가 있지. 얘도 M 값에 관계없이 뭐 하는 점을 찾아야 돼?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따라서 M에는 무슨 식? M으로 묶여있네. 거의 고마워. 그런데 는영 안 돼 있으니까 는영까지 할게. 는영. Y를 넘긴 거야. 는영. 이렇게 하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 3, 마이너스를 반드시 지나는 점이다. 반지점이라고 썼는데 반드시 지나는 점이야. 그 다음에 선분 AB를 그리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X축, Y축까지 그려줄게. 뭔가 느낌을 좀 가져가야 돼. 그럼 선분 AB는 여기 있어. 선분 AB. 자,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3, 4분면인 거 알고 있지? 무수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릴 수 있겠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M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직선이야. 그런데 조건이 뭐야? 선분 A랑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내가 막 그린 것 중에 만나는 건 요 정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만난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 있지. 그럼 뭐 몇 개를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서 요만큼은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양 끝을 그리는 거야. 양 끝. 즉 여기를 지나면서 점 A를 지나게 하나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서 점 어디를 지나게? B를 지나도록 하나 그리고, 양 끝을 지나게 그리면 양 끝. 이 두 개가 기준점이야. 이 두 개 어디에 있으면 돼? 1과 2에 사이에 있으면 만나겠지.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디를 지날 때야? 1,6을 지날 때지. 그치? 1,6을 지날 때. 따라서 얘가 1,6을 지나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자, 따라서 6은 4M 빼기 4M은 8. M은 얼마가 나와? 1번에서 M은 여기다 쓸게. 2가 나와. 1번의 M 값은 2가 나와. 그럼 2번은 어디를 지날 때야? 3,1을 지날 때 3, 1 집어넣어. 3, 1 집어넣어. 그러면 1은 6M 마이너스. 그럼 M은 2분의 1이야. 그럼 M 값이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2가 나왔지. 근데 우리는 이 둘의 어디를 지나야 돼? 사이를 지나야지. 그러면 2분의 1과 이 사이 있는데 M 값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마지막이야.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또 생각해야 돼. 자, 지금 점 A를 지나도 돼야 안 돼? 문제 조건이 맞아. 선분 A랑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예요. 만난 거지. 네. 점 B를 지날 때도 만난 거지. 따라서 같아도 된다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도록 보면 만나지 않도록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시지? 만나지 않도록은 만날 때 부정이야. 맞아? 즉 얘를 만난다의
여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우리 집합 배웠잖아. 만난다에 무슨 집합? 여집합처럼 생각한다면 여기 좀 수직선이 있지. 2분의 1부터 2까지 하는 범위는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걸 그려볼게. 여기거든. 그럼 이거의 여집합은 이거를 뺀 나머지 전부 나거든. 그럼 어디야? 2분의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또는 M이라고 썼어. 2보다 그렇지. 2보다 클 때. 따라서 만나지 않도록의 답은 그런데 여기는 사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돼. 또는으로 연결시켜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해. 또는 영어로는 쓰지 마. 난 또는은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쓴 거야. 또는 이라고 써. 또는 거나라고 써. 한글로 써야 돼. 자,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표시면 나올 수 있어. 자, 첫 번째 버전 만나도록 버전. 지금 우리가 푼 게 만나도록이야. 1번 버전으로 갈게. 그 다음 두 번째 버전은 만나지 않도록 버전이지. 자, 세 번째 버전 나가 A, B 사이를 지나야 돼. 이거는 A와 B에 어디를 지난다고? 선생님, 선분 A, B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두 점 A, B 사이를 지나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치? 자, 동현이랑 나 사이에 공간이 있지. 지우야, 우리 두 명 사이를 지나가 라고 했을 때 동현이가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즉, 동현이를 지나가면 안 돼. 사이는 양 끝을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비슷한데 약간 달라. 그럼 얘는 뭐가 빠지냐? 정답. 동현이를 지나가면 안 돼. 나도 지나가면 안 돼. 사이만 지나가야 돼. 따라서 이때 답은 2분의 1과 2 사이가 돼. 말 그대로 사이가 되는 거야. 이때 진짜 사이가 돼. 자, 우리 선생님이 한 가지 유형을 몇 가지로 바꿨어? 세 개로 바꿨어. 다시 정리. 성분 A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때는 양 끝을 지나게 문제를 푼다야. 양 끝을 지나게 풀어서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그 사이 지날 때 일단 사이로 받아들이고 사이로 풀 때 양 끝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성분과 만날 때도 사이고 사이도 사이인데 차이점은 성분과 만날 때 등호 들어가. 양 끝 지나도 되니까. 사이 지날 때는 양 끝 지나면 안 되니까 등호 빠져. 풀은 거의 똑같고. 그 다음 만나지 않도록은 만날 때를 먼저 푼 다음에 이거에 무슨 집합? 여집합 구해주면 된다. 자, 총 세 가지 시리즈를 하나에서 설명한다. 자, 수업 하다가 숙제하다 힘들어. 기억이 막 안 나. 막 물어보고 싶지. 그럴 때는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돼, 나한테. 쉬는 시간에 영상 보내주세요. 하면 돼. 그리고 한번 선생님 영상 받아본 거 한 개 이상 있으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내가 보내주지 않아도 찾을 수 있어.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공통수학 2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학기가 공통수학 1학기라잖아요. 2학기가 2학 공통수학 1학년 수학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개념이라고 써있어요. 제목이 두 개일 거야. 개념이 있고 복습이 있는데 복습 말고 개념이라고 되는 거 누르면 최근에 올린 것부터 보일 거야. 원래 최신 순위지 않아 유튜브, 그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들어가서 보면 돼. 메모해놔. 아니면 헷갈리면 나한테 그냥 카톡 보내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나한테 보내면 또 답장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그 시간 아끼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보내면 돼. 자, 그다음 그래서 74번은 사이로 바뀌었고 75 내가 사이로 문제를 만들었네. 자, 이번에 7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외우라고 한 건데 동현이 지호 외웠나? 세로선은 내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식으로 바꾸면 세로선 X는요? X는 상수. 아, 잘했는데 좀 아쉬워. 꼭 0은 아니야. 0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세로선은 X는 상수야. 그래도 잘하는 거야. 가로선은 Y는 상수. 아, 잘했어. 자, 2,-13을 지나. 찍을게. 2,-13 여기다가 찍을게. 4,4,5냐. 여기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이 있어. 여기 X축이지. 여기에 수직하게 그리게. 그렸다. 요 빨간 직선 구하는 거야. 그럼 가로야 세로야.
세로니까 뭐는? x는 상수, x가 얼마야? 2. 따라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x 값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지? 세로 x 가로 y. 자, 문제를 바꿀게. x축에 뭐가 들어요? 평행하도록으로 바꿨어, 문제를. 평행하도록. 점은 똑같아. 그러면 2,-13을 지나면서 x축이 뭐가 들어? 평행하다. 지금 평행이 그렇지? 그럼 가로야, 세로야? 뭐는요? y는 상수 얼마야? 둘의 교점이 바로 2,-13이란 말이야. 세로 x 가로 y의 교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쌍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세로 x 가로 y는 정말 좌표 평면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은 아이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 헷갈려 하고 있다. 그건 진짜 실력 없는 거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쉽게 우습게 풀어줘라.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80번. 평행하다라는 용어가 나오네. 자, 우리 평행하다가 느낌으로는 알지, 그치? 이렇게 생긴 게 평행이야. 그건 잘 알 거야.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란 어떻게 이해한다? 이렇게 생긴 직선과 평행이다. 자, 평행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한글로 기울, 기가 어떻다? 같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근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기울기가 같다라고 알고 있어. 아니야. 포인트 적어줄게. 기울기만 같다. 그럼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B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 Y 절편. Y 절편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Y 절편은 달라.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은 다르다라고 외워도 좋고 중학교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나는 너무 길어서 기울기만 같다라고 외우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만든 방식이야. 나는 암기를 적게 시키려고 노력해요. 왜? 공식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외울 게 많아지면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암기 과목으로 바뀌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선생님은. 근데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일치는 뭐야?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둘 다 같다. 모두 같다. 맞아, 둘 다 같아도 좋아.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완전히 포개지니까. 그 다음에 수직은 처음 줘. 수직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이게 고등부에 처음 나와. 두 직선은 수직하잖아? 그러면 이런 공식이 맞는 거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직 조건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떠올라요. 수직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계산했을 때? 기울기를 뭐 했을 때? 근데 왜 기울기가 두 개야? 직선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직선이 두 개니까 기울기가 두 개지.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이야. 자, 이게 고등분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지? 그러면 어때야 돼? 평행이니까. 기울기 만 같아야 돼.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이 1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일치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y는으로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여러분 보고 정리하라는 거야. 연산 잘해야겠지? 실수 없이? 자, 예를 들어서 니은을 풀어보면 이럴 때는 선생님이 양변을 마이너스 1부터 곱해. 그 다음 2로 나눠서 자, 그럼 니은은 평행이야, 아니야? 아니야! 평행의 뜻이 뭐라고? 만 같다 그랬지? y절편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자, 기억 남겠지? 이제 다음에 안 틀릴 거야, 지구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맞아. 틀려도 대답하는 용기가 좋다.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을 잘 찾아보시고 수직은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때는 y절편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오직 기울기만 가지고 푸는 거야, 수직 조건은. 자, 82번. y는 mx 플러스 1이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5에 뭐 하고 있어? 바로 나와. 수직 보자마자. 수직 보자마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얼마? 마이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바로 수정했어 바로.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 기울기가 x의 개수야? 네. 맞아. 자 기울기가 2야? 자 y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식은 x의 개수를 기울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울기를 말할 때는 기울기가 어딨어? 라고 동생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y는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x의 개수야 라고 설명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x의 개수가 기울기가 5개념 그게 5개념이에요. y는으로 정리하고 따라서 이걸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조심해. 자 지금 y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으면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풀면 돼. 자 이제 m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자 기울기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고 이 직선의 평행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번, 2번, 3번 직선이라고 할 때 누구랑 평행한 거야? 몇 번과 몇 번이 평행한 거야? 1번, 1번, 3번 주어야? 몇 번, 몇 번? 요거 안에 따를 수 있겠지? 주어가 반복될 때는 주어를 생략한다. 요거 항상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개념이야.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 반복될 때.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이니까 기울기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내가 m 값을 아니까 n 값도 구하는 거야. 끝. 물론 y절편이 다른지도 원래는 확인해야 되지, 그치? 근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나는 확인 안 하는 거야. 시간이 아까워서. 만약에 답이 2개 이상 나온다면 그러면 답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y절편이 다르다도 써먹어야 되나 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자, 86번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는 2x 플러스 4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우리는 y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a가 지금 얼마나 나와냈어? 2.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b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일단 구한 것부터 써. 자 근데 여기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난다. 뭐 해야 돼 여기다? a.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하고 끝났지? 이게 무슨 풀이? 중등풀이. 이게 중등풀이. 자 고등풀이 간다. 한번 써줘.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여기서 a가 뭐고 x1 y1이 뭐다? 기울기. a는 기울기 x1 y1은 x1, y1은 뭐다? 지나는 점이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준비물이 2개야. 지나는 점, 기울기. 이 2개면 직선이 한 줄로 나온다. 자, 지나는 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문제를 다시 보세요. 나와있어요. 나와있지. 지난다고 시작부터 나와있지. 제가 x는 y1이야. 따라서 y 빼기 y1은 기울기 얼마야? 2 x 빼기 x1. 자, 바로 풀면 정답이야. 근데 왜 기울기가 틀리게 나오지? 내가 여기 왜 마이너스가 없었니? 이유 없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나한테. 내가 발견했어. 왜냐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문제니까. 자, 똑같이 나왔지? 자, 이게 지금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얘는 풀이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두 줄인 거야.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고등부 방식을 자꾸자꾸 연습해야 된다. 그럼 중등부 방식을 소홀히 해도 된다? 아니다. 중등부 방식은 이미 잘했어야 돼. 사실 이미. 근데 이미 잘하지 않았다면 중등부 방식까지 연습한다. 자, 똑똑한 학생과 평범한 학생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이제 풀이를 몇 개 보여줬어? 2개. 평범한 학생은 어떻게 하냐? 하나만 써. 하나만. 왜? 평범한 학생의 목표는 뭔 줄 알아? 숙제가 끝나는 거. 하지만 상위권 학생의 목표는 숙제가 끝나는 게 아니야. 수학을 잘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냈는데 고등부 방식으로 답이 나오나? 하고 확인하는 거야. 시간이 걸리지. 이미 푼 걸 또 푸는 거니까 시간은 걸리지. 네. 그게 상위권 학생의 모습이야. 똑똑한 학생의 모습.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래. 연습을 스스로 더 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평범하다. 아니 착하네. 괜찮아. 근데 그 정도도 칭찬받아야 돼. 왜? 그 밑에 어떤 급이 있어? 시키는 걸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최악은 시키는 걸 하지. 시켜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걔네들이 가장 밑에 있고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은 착한 학생. 하지만 미안하지만 평범해. 평범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평범하다는 건 무난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런 욕심을 좀 가져라. 책을 덮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머릿속에 넣는 게 목적이다. 목적을 알고 사는 게 더 좋다. 자, 하지만 단계가 있어. 숙제를 하는 습관부터 먼저 들여야 돼. 자, 그럼 88번 한번 볼까? 두 직선이 서로 상응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평행할 때니까 금요일날 휴가인 거 알고 계시죠? 또 걱정돼서 가끔 학원 나와서 전화하는 애들 있거든. 다쳐있는데 나 어디 놀러 갈 거거든 나? 놀러 가서 전화 받겠지. 괜히 미안해. 내가 내 잘못 아닌데 미안해. 학원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쉬는 날 또 있어. 우리 마지막 주 월요일도 학원 방학입니다. 참고하세요. 27일. 27일. 우리는 월요일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기울기만 같아야겠지. 자, 얘 y는 정리 안 되겠으니까 y는 정리하자. 자, 얘도 y는으로 정리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만 같아야 되니까 이제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양면에 마이너스 먼저 곱하고 최소 공배수로 곱하니까 k제곱은 4가 나오지? 지우야, 양면까지 뭐 곱한 거 같아? 어떻게 곱했길래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 4. 너 보면은 4가 아니라고 했는데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자, 분모를 다 곱한 거야. 2와 k를. 8. 2k를 곱한 거야. 2와 k를 8을 왜 나와? 용인아, 웃기다. 2와 k를 2k. 그죠? 네. 자, 아니면 2k를 곱해서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바꿔야지. 2k를 동시에 이렇게 곱한 거야. 자, 그래서 분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간단해지잖아. k제곱은 4. 이제 k는 얼마 나와? 2개 나왔지? 네. 근데 양수 k라고 했지? 네. 하지만 양수라는 조건을 내가 빼버리면 어떡할 거야? k 값은 몇 개야? 2개.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해. 여러분이 기억해 놔. 2개가 아니야. 안 한 게 있어. 뭐야? 평행 조건이 뭐였어? 다시 외워봐. 기울기. 만 같다. y절편은 다르다. 또 확인 안 했잖아. 이렇게 답이 여러 개 나오면 확인하라고요. 따라서 얘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4 달라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이번에도 양변에 2k를 곱해야겠지. 2k 곱하니까 그럼 k는 뭐가 아니어야 돼? 3분의 8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확인을 해도 해당 사항 없지. 네. 그러면 이때는 답이 2개가 맞는 거야. 자, 하지만 양수라는 조건이 써 있으니까 이건 답이 하는 거고. 서술형이면 예측할 수 없잖아, 그치? 서술형이면 다 풀어봐야 돼. 이렇게. y절편은 다르다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기울기만 다르다였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힌트를 통해서 암기하는 걸 좀 더 좋아해.
그래야 논리적인 사고가 자꾸 길어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건 너무 무식하잖아. 시대에 너무 안 맞아. 자, 92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믿는 데는 무엇이오? 맞는 것만 골라라. 자, 이 직선 이렇게 생겼는데 K가 2일 때 얘랑 수직이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평행하다.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있지? 일단 기억력인 뜻은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 푸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로 풀어야 돼. 이건 정해진 약속이야. 근데 기억력, 디귿 문제랑 가나 문제는 다른 문제야. 이 가나 문제는 가나 중에 맞는 걸 골라라가 아니야. 이 직선이 가나를 만족한다라고 하고 항상 가나는 만족하는 조건이야. 이건 정해져 있어. 예외가 없어. 고르는 거 기억력. 만족하는 거 가나 또는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다 만족하는 거야. 이때는 순서가 없어. 가부터 아니야. 일부러 먼저 풀어야 될 걸 나나 다에 주기로 해. 즉 얘는 쉬운 것부터야. 가나다로 나온 건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돼. 이건 상식이야. 문제를 푸는 스킬이야. 근데 기억력은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반드시. 이건 수학적 상식이 잘 기억해놔. 물론 이걸 내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좀 엄밀하게 안 만드시고 즉흥적으로 만드시면 이게 순서가 가끔 깰 때가 가끔 나도 보긴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이지. 교육청,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런 잘 만드는 문제들은 무조건 기억력 디귿의 순서들. 그래서 일단은 평상시에 그렇게 연습하는 거 맞아. 자, K가 얼마일 때, K가 얼마일 때 수직이다, 평행하다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수직이다, 평행이다는 기울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K에다 2 넣고 한번 풀고 마이너스 2 넣고 한번 풀고 괜찮아. 괜찮지만 선생님은 어차피 얘를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면 나는 이 식을 정리할 거야. 뭐로? Y는으로 정리할 거야.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Y는 냅두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넘기시고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 다음 y의 개수가 4k 플러스 7이지. 양변을 뭘로 나눠? K 4k 플러스 7로 나눠야지. 선생님은 기억 니은을 읽어보니까 둘 다 기울기 얘기네? 그럼 난 기울기를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게 기울기야 이렇게 해놓고 풀면 좀 속도가 빠를 거야. 자, 처음에 K가 얼마일 때? 기억부터 풀자. 2일 때 2 집어넣어. 기울기는 얼마야? 3분의 1이네? 얘랑 수직이다. 수직 공식은 뭐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Y 지금 1이잖아. 아니야. 수직이 아니야. 자, 니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이네. 얘랑 평행한다. 기울기 어때? 똑같지? 하나 확인 안 한 거 없어? 그거 Y절편은 했죠. 달라이지. 그래서 Y절편도 확인해. 요게 Y절편이니까 니은은 어려운 거니까 K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개는? 2개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6이지. Y절편 마이너스 6. 얘는 Y절편 얼마야? 없다. 한글이야? Y절편이 한글이야? 0 0! 주머니에 0원 있다. 없다는 얘기지? 0! 확인해달라. 아니 마이너스 6. 다르지. Y절편 다르지. 따라서 평행 맞아. 요거까지 확인하라고 계속. 조심하라고. 여기서 함정파는 쌤 가끔 있어. 기울기만 확인하는 놈들 내가 걸러낼 거야 하는 그런 좀 얄밉게 내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어. 좀 항상 의심해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
관계없이 지나는 점 무슨 식? 오케이. 디귿을 안 해준다. 따라서 디귿을 풀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동현아. 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역을 한 듯이 풀려면 뭐 해야 돼? 저기 그 마이너스 이게 그냥 0 되는지 K 전개해야 되는 거죠. 전개해서 K를 묶어야지. K가 있는 것과 K가 아 없는 것으로 알고 묶어야지. 또 모르고 있었어. 지난번에도 이거 어떻게 하고 물어보더니 네. 내가 잘 지적했지? 네. 자, 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를 지나는 직선과 보이니? 그림에서 A를 지나는 직선? 네. 네. B 3,n을 지나는 직선 보이니? 네. 3,n이 지금 점 B라고 써있지? 네.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 6,8 보이니? 네.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 없는 애는 어떻게 해? 그림만 쳐다보면 제일 하수. 그 다음 하수는 이것만 읽고 그림은 또 따로 하는 거예요. 햄버거 먹을 때 빵 따로 속 따로 먹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빵과 속을 같이 먹어야 돼. 섞어가야 돼. 섞어서. 읽으면서 그림을 자꾸 찾아가야 돼. 아,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리고 혹시 그림에 표현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옮겨 적어야 돼. 아직까지는 빠진 게 하나도 없어. 다 써 있어. 삼각형 ABP. ABP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네. 삼각형 ABP.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니? 세 점의 평균. 평균. 중점은 두 점의 평균.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 두 점과 세 점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두 점의 평균, 중점. 세 점의 평균은 무게중심. 자, 그럼 A의 좌표 여기 나와 있고, B의 좌표 나와 있고, P의 좌표 나와 있으면 이 평균 구하면 될 거 같잖아, 그렇지? 네. 근데 숫자거든 답이. 그 얘기는 여기 지금 n 알아볼라 얼마인지 모르지. 이 문제는 n을 구하고 무게중심까지 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순서. 그럼 n만 구하면 게임 끝나지. n. 네. 그럼 n은 어떻게 구할까? 오, 수직 조건 좋았어. 정답. 수직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빨간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고 초록 직선의 기울기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네. 자, 빨간 직선 식은 없어 지금. 대신에 뭐가 있어? 두 점이 있지. 우리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 안 나? 자, 빨간색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은 A 3,0과 P 6,8이야. 기울기 구하는 거 위에서 아래를 따라갔다. 그러면 x에서 x를 뺀 게 어디 분? 뭐 y에서 y를 뺀 게 분? 자,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3분의 8이 되겠지. 자, 초록색 직선도 두 점을 써. P 6,8을 지나고요. B 3,n을 지납니다. 빼세요. 그러면 3분의 8 빼기 n. 위에서 아래 뺀 거야. 그러면 기울기랑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야죠. 여기다 쓸게. 곱하기 3분의 8은 마이너스 1. 자, 분수는 내가 무조건 없애라 그랬어. 양변에 뭐 곱해야 돼? 9. 동현아, 9 맞아? 네, 맞아요. 오, 정답. 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 그럼 이게 3, 9인 거야. 그럼 남은 건 항상 괄호가 있는 거야. 제발 괄호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 94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9. 이거 못 푼 사람 있어? n? 다 풀 수 있지? n 구하고 마지막 무게중심까지 세 점의 평균 구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문제를 잘해야 수학은 잘하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된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수직적으로 써먹어야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야. 자, 95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 문제. 딱 2페이지 내기 딱 좋다. 2페이지. 1페이지 내기는 조금 어렵고 3페이지는 또 너무 쉬워. 얘가 3페이지 끼기는 너무 쉽고 2페이지 내기 딱 좋다. 두 직선이 평행을 할 때 K값 A, 일치할 때 K값 B. 한 문제 안에 몇 개 들어있어? 두 개나 들어있어. 두 번 푸는 문제야. 이런 게 2페이지는 딱 좋아. 기본이면서. 자, 학생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난이도는 쉬운데 긴 문제도 어렵다고 해요. 학생들. 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쉬운 문제를 기차처럼 이어붙이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렵다라고 해요. 오래 걸리니까. 계산 한번 틀리고 틀리니까. 하지만 기차처럼 긴 문제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들은 한 문제를 풀어도 난이도가 높은 걸 어렵다고 얘기해.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 이건 생각하기 쉬운 문제. 자,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풀기 위해서 두 직선을 y는으로 정리해야 된다.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해주시고 자, 하나 정리 끝났고 두 번째 직선 마이너스 곱해주시고 양변을 k 플러스 2로 나누자. 자, 그러면 일단 평행을 풀어야겠지. 평행을 풀기 위해서는 기울기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양변을 뭐 곱해야 돼? 5 k 플러스 1을 다 곱해야지? 5와 k 플러스 1을 다 곱해서 k 플러스 2가 분되지? 여기도 5와 k 플러스 1을 곱하면 5는 없어지지? 그럼 뭐만 남아? k 플러스 2가 남지. 자, 정리. 내림차수. 자, 이제 뭐 해야 돼? 인수 보내. 그럼 k는 3 또는 마이너스. 두 개 나왔지. 자, 그런데 우리가 평행이면 기울기만 같아서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지.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 네. 따라서 일치할 때도 일단 여기까지 풀기가 똑같단 말이야. 두 번 풀 거야? 두 번 풀 거야? 한 번 풀 거야? 한 번에 풀어야지. 평행하고 일치는 기울기가 같다까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y절편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넣어보면 되지. 자, k에다 3 집어넣어. 이거는 y절편이 얼마야? 5분의 3이지 무조건. y절편이 5분의 3 아니야? 네. 자, 얘 y절편은 여기 있지? 자, 남을게. 3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5 집어넣는 거.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5분의 4. 마이너스 5 집어넣는 거. 3분의 5지. 5분의 4이면 둘이 어때? 이게 바로 뭐 할 때야? 일치할 때. 일치할 때 k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다를 때지. 따라서 뭐 할 때야? 평행할 때 k값은 얼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넣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평행과 일치는 한 끗 차이. 기울기는 같다까지는 똑같다. y절편이 같냐 다르냐가 그 둘의 차이를 결정한다. 두 번 풀 필요 없다. 어차피 기울기가 같다는 한 번만 풀자. 자, 99번. 계속해서 오늘 직선만 계속 할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교재가 직선, 그 다음에 직선, 하루 종일 오는 직선이야. 오늘 숙제는 죄다 직선일 것 같아. 그만큼 직선은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등부에서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모든 함수의 기본이 1차 함수야. 직선. 이 직선과 수직이고 2,0을 지나는 직선. 자, 이번에는 고등부 방식으로 바로 갈 거야. 고등부 방식이 뭐야? y 빼기 y1은 a, x 빼기 x1. x1, y1이 뭐라고? 지나는 점. x1, y1이 뭐라고? 지나는 점. 지나는 점. a가 뭐라고?
기울기. 자, 수직.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Y. 마이너스. 자, 얘 기울기 1이야? 아니요. 아니지. y는 정리 안 돼 있지? 네. 얘 y로 정리. 계산 생략할게. 한 줄 생략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자, 기울기 구했고 a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는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면 준비물 다 완성돼서 안 됐어? 네. 완성됐지.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끝. 자, 그런데 객관식 답에는 어떻게 써있어요? 는 0으로 써있지. 여러분, 는영 꼴도 주의사항이 있어. 우리는 y는 꼴이 익숙하잖아. 그렇지? 는영 꼴의 특징. 이 꼴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 A, B, C는 모두 정수만 인정해. 분수 인정하지 않아. 그럼 분수 있으면 어떻게 해? 곱하면 돼, 안 변해?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A는 플러스만 인정. 만약에 A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능용꼴이야. 여기 객관식을 봐봐. 내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유리하고 있나 봐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다 정수고 다 A 함수야. 보이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 보이지? 자, 따라서 얘도 능력꼴을 만들기 위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일단 분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뭐 곱해야 돼? 양변에 Y.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5 만들고. 자, 이제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지 마. 쓰는 건 좋으나 답 체크는 안 돼. 꼭 자기 힘으로 숙제의 목적은 끝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목적이다. 네. 사실 기울기가 왜 2예요? 수직 쪽 아.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2도 곱한 거야. 자, 또 심화 문제 나왔네. 심화 문제인데 시험에는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야. 오늘 몇 번부터 출발이니? 오늘 68. 오케이, 적당하네. 요 유형까지 하고 푸는 시간 줄게. 제목, 세 직선이 있어. 삼각형을 이루잖아. 여러분 직선 세 개는 보통 하나, 둘, 세 개. 삼각형 나와요. 나오지. 근데 이루지 않는데 어떨 때 이루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 이럴 때는 삼각형이 안 나와요라고 상상 한번 해봐. 평행할 때? 평행할 때 좋아. 안 만난다는 게 평행할 때 아니야? 네.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 아, 그럼 일치. 일치도 나오겠지. 네. 세 번째로 있어. 또 두 번째로 있어. 수직. 수직은 상관없는데 수직은 여기는 수직이어도 삼각형이 나오는데 아, 그럼 그래.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러면 다 수직이면 다 수직일 수가 있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270도가 가능한가? 안 돼요. 하지만 시도는 좋아. 틀려도 돼. 이런 시도는 좋은 시도야. 시도했다가 틀리는 거야. 이걸 보고 시행착오를 한다라고 해. 시행착오는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 한국인들이 되게 뛰어난 민족인데 되게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그냥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 근데 해보고 틀릴까봐 도전하지 않아. 여기 요런 면이 한국인들에게 있어. DNA. 그게 새로운 기업을 잘 못 만든대. 창의성이 부족하게 만든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좀 실패하더라도 막 시도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너무 큰 시도는 안 했으면 전재산 올인 뭐 이런 거. 그럼 그게 실패하면 거지가 되잖아. 한 방에. 그지?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작은 시도는 끊임없이 하는 게 좋아. 자, 또 어떤 경우 있을까? 한점. 한 점 뭐? 오, 정답. 아유나 또 있어? 한 점에서 셋이 다 많아. 성이 안 나오지, 그치? 잘 찾았지? 아유나 또 있어, 이거 말고?
그냥 웃지요 우리 아이. 자, 물론 평행할 때도 두 개가 평행할 때, 세 개가 평행할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평행할 때잖아. 두 개건 세 개건 간에. 일치도 두 개건 세 개건. 근데 특이한 게 일치는 잘 안 나오냐. 아예 일치가 잘 안 나와. 왜냐면 원래 일치를 해야 되거든. 얘랑 얘가 일치하는 거 봐봐. 모듈 봐봐. 딱 봐도 다르지. 네. 얘랑 얘는 다르지. 얘랑 얘도 달라. 그래서 일치는 아예 출제자가 배제해주는 편이야, 솔직히.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일치도 원래는 고민을 해야 돼. 그럼 이건 언제? 이런 게 바로 어디에 나와?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내신은 여러분 내신 여러분 알고 있는 센, RPM 이런 유명한 문제집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알아? 다 정석 같은 거 이용해서 살짝 변형한 거야. 개념 원리도 다 정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꼈어. 그 베낀 걸 또 베껴서 새로운 문제를 내. 그걸 베껴서 또 누가 새로운 문제를 내. 계속 그런 느낌이야. 물론 100% 베끼진 않고 한 80% 베끼고 20% 본인이 추가하는 거야. 그건 새로운 문제집. 근데 이게 문제집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 음악도 그렇게 만들어. 미술도 그렇게 그리. 80% 베끼고 20% 정도 내 걸로. 그 20%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 되게 많아. 노래도 비슷비슷한 거, 그림도 비슷비슷한 거 되게 많아. 근데 가치는 천지차이야. 그 인기에 따라 다르겠지. 내신은 이 두 개에서 주로 나와. 그러면 우리 학원 평가도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이거 AI 프로그램 무엇에서 출발한 거냐? 대부분 내신 문제. 그래서 우리 학원 평가도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럼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여러분이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이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경우 몇 가지까지 생각해? 세 가지까지 생각해. 이게 바로 약간 내신과 모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내신부터 잘해야겠지? 모의는 성적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수능만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일단 이것부터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부터 잡아야지. 따라서 외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말해봐. 평행 일치. 틀렸어. 일치 빼라 그랬다. 말해봐. 평행 한 점에서 이렇게 두 개만 하자. 네.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돼. 자, 그럼 평행은 이 세 개 중에 누가 평행하는 거야? 두 개만 평행하면 되거든. 두 개만 평행하면 삼각형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경우가 달라져. 문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얘가 문자지. 얘네 둘은 이미 평행해 안 해? 얘네 둘은 정리해봐야지. y는 2x 마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나처럼 빨리 하려면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 흉내내지 마. 이건 그냥 y는 ax 플러스. 많이 하면 빨라져. 자, 내가 y는 다 해놨어. 얘네들은 기울기 어때? 하루 종일 평행할 수가 없잖아. 그럼 평행할 수 있는 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그래서 평행은 답이 두 개다도 외워. 평행은 답이 몇 개다? 두 개다도 외우라고. 아예 그냥 내신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야. 암기가 먹여 있대. 자, 그래야 수학 망했어요라는 말이 안 나와. 망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외우라고 한 걸 외우지 않는 상태, 헷갈린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야. 쉬운 거는 까먹어서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맞은 게 없지? 그죠? 쉬운 거는 맞춰버려야 돼. 외워서. 평행이 두 개니까 자 A가 기울기 A야. 기울기 2야. 기울기 마이너스 2야. 따라서 A가 2일 때 또는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두 개.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 교점 찾아야 돼. 교점. 세 직선을 뭐 찾아야 돼? 여러분 교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올해도 찾았는데 교점 어떻게 찾니? 교점 찾는 거. 개념. 우리 이때까지 교점 어떻게 찾았어? 뭐에서 찾았어? 연립해서 찾았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연립했지? 네. 그게 교점 찾는 식이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에 잡혀라고. 쌤 세 개가 있어요. 누구를 연립해요? 음식은 맛있는 것부터, 수학은 쉬운 것부터 먼저. A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얘랑 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야지. 이게 똑똑한 거지. 네. 그래서 여기다 연립할게. 연립할 때는 y는 보다 이 는 연골이 더 쉬워. 문자가 왼쪽 숫자 오른쪽이니까 원래. 더해. x는 3이야. x는 3 집어넣어. y는 2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3,2.
2. 2야. 이 3,1을 세 번째 직선이 지나 안 지나? 세 번째 직선이 지나 안 지나? 아니. 소리를 봐. 아, 지나간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네. 그 모두 3,1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이 그림이야. 맞아? 네. 세 직선이 모두 이 교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 지난다고. 따라 세 번째 직선은 어디를 지나? 3,2. 3,1을 지나야지. 지난다. 뭐 해야 돼? 데이.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많은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심화 문제고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손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문제가 2페이지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그치? 얘는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초반 정도까지도 갑니다. 약간 어렵다고 보고 있어. 서술형으로 되게 딱 줘. 선생님이 모든 상수의 A값 사용을 구하시오. 진짜 못되는 선생님. 이건 착한 선생님이야. 모든 무슨 뜻이야? 적어도 두 개지. 여기 보면 여기 두 개, 여기 대입하면 여기 하나 나오거든. 총 A가 몇 개 나와요? 3개. 세 개 나오거든. 근데 못되는 선생님은 모든 자 빼버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써 있으니까 한 개인가 보다 하고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 개 구하고 냈더니 감점 정도가 아니야. 세 개인데 하나밖에 안 썼어. 그럼 3분의 1만 점수 받아야 정상이야. 선생님 저 왜 이거 감점이에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구했으니까. 여러 개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한 개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수학은 주어진 말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값을 구하시오 할 때는 있는 대로 구하시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서술형은 그런 트릭을 많이 씁니다. 조심해요. 물론 요즘 선생님들은 좀 그래도 옛날보다 한 점을 덜 파셔. 나 때는 장난 아니야. 모든 문제 한 점이 있었어. 이거 정말 야구로 죽을 것 같았어. 엄청 잘 본 줄 알았는데 한 점 몇 번 걸리면 점수 훅 떨어지는 거야. 아 맞다 계속 이거를 막 외치는 거야. 이게 채점하면서.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함정도 조심해야 되니까 소수는 대비하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연습해서 A값 3개야. 하고 출발해. 그럼 좀 마음이 놓이지.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의 자신감이야. 이거 A값 3개 나와. 이렇게. 쌍계공을 이루자 3개 나와. 평행할 때 2개, 한 점에서 만날 때 하나. 총 3개 나와.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 풀 때. 그치? 자. 그래서 어디까지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문제가. 102번까지야. 자, 여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